초보 탈출기 제9강 십성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나 자신과 그리고 오행이 같은 비견 겁재, 그리고 내가 생하는 식신과 상관, 그리고 식신과 상관이 생하는 편재와 정재, 그리고 편재와 정재가 생하는 편관과 정관, 그리고 편관과 정관이 생하는 편인, 정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그라미 하나에 두 개의 글자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사주팔자에 새겨진 관복, 제복, 식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관복이 있다, 없다, 식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제복이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육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육친과 십성을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제가 육친과 십성을 따로 강의 동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육신, 육친이라고도 하고 십신이라고도 하고 또한 십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간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어떻게 관계되어지느냐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 나가 가진 개별 특성 및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과 육친을 이야기했을 때는 나와 관계되는 혈연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면 십성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가진 일간 나가 가진 개별 특성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성은 사회적 역할과 특성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주팔자를 보시고 육친 부분에서 해석을 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십성 부분에서 해석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육친과 십성을 골고루 다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친도 아셔야 되고 육친의 의미도 아셔야 되고 십성의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십성의 구분은 사회적 역할과 특성에 맞는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겁은 우리 육친과 같이 나와 오행이 같은 것을 비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비겁 속에는 비견과 겁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젠 아시겠죠? 그리고 식상은 내가 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해 주는 것이 식상이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가 있다. 식신과 상관이 생해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나가 비견 겁재 그리고 나가 극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편재 정재가 생하는 것이 편관인데 이 편관은 나를 극하는 것이죠. 내가 극하는 것은 편재 정재, 나를 극하는 것은 편관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나를 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성은 엄마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 그래서 사주의 인성이 아주 그것도 정인이 아주 바르게 힘이 있는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인덕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십성의 관계에서 비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은 나와 오행이 같은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겁 안에는 비견과 겁재가 있다. 비견과 겁재를 줄임말이 비겁이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음양이 같으면 비견, 나와 음양이 다르면 겁재입니다. 비견과 겁재는 내 동업 자도 되고 내 경쟁자도 되고 그래서 사주 안에 비견만 있을 때와 겁재만 있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은. 그래서 비견만 있을 때는 내 동지, 동무, 친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까칠한 성격보다는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성격이겠죠. 그리고 투쟁심 그런 것들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항상 친구들을
함께 있고 그 친구들과 잘 지낸다. 뭐 욕심 없이 투쟁심 없이 잘 지낸다 이러면 사주의 비견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겁재는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착같이 내 것을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싸워서 그거를 이겨서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견과 겁재가 어느 우리 궁성이라고 했죠. 조상자리, 사회자리, 그리고 나와 나의 안방자리, 그리고 우리 집 뒷마당 뭐 자리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플러스 동영상에서 참고로 또 조금씩 짧은 동영상을 올려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통변을 할 때, 사주를 해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육친하고 십성도 그 육친 플러스 동영상과 십성 플러스 동영상을 짧게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십성을 우리 예시 사주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나 개수입니다. 개수인데 나는 수이다. 그쵸? 수이면서 음의 수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보니까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나 위에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러면 비견 아니면 겁재겠다. 그쵸?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라는 임수라고 하죠. 나는 개수인데 임수는 나와 음양이 다르죠. 나는 음인데 임수는 양의 글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겁재입니다. 나와 음양이 다르면 겁재. 그리고 해수, 해수도 양의 수이죠. 양의 수이기 때문에 나하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겁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비견이죠. 왜냐하면 나와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 사주를 놔두고 이렇게 육친과 십성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한눈에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이건 어차피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이민년인데 인이라는 글자는 수생목해서 식신이나 상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인목은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상관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십성 말고 육친할 때도 이 비겁, 식상, 편재, 정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찾는 건 똑같죠. 그죠? 그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자,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이라면 목생화, 내가 만약에 화라면 화생토, 토라면 토생금, 금이라면 금생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이 식상이다. 그렇다면 나와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의 공통점은 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재주, 기술, 그리고 일, 나의 활동,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건강 이런 것들이 모두 식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신의 특징은 꾸준함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기술을 배우거나 뭔가 활동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렇게 꾸준하게 남들 눈에 화려하게 보이거나 뭐 눈에 띄진 않지만 이게 끝까지 해내는 꾸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관은 주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계속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때려치울 수도 있고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언변이 좋다는 겁니다. 이 사주 구성이 좋게 쓰여지면 이 상관을 직업으로 쓰는 뭐 변호사, 뭐 의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상관이
사주 내에서 별로 안 좋게 위치되어 있다. 이러면 뒷담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말과 관련된 것은 상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행으로는 정이다, 정화이다, 화의 기운을 가진 것이다. 근데 음양으로 본다면 음의 글자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주변 글자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왜 상관일까요? 화생토, 내가 생하는 것이죠. 생하는 것인데 나는 음의 글자인데 얘는 무토는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나와 음양이 달라서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식신, 왜냐? 나와 음양이 같아서 이 기토는 식신이라고 하고 미토도 또한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임인년인데 임이라는 글자는 정관이죠. 왜냐하면 수극화,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 왜 정관이냐? 나는 음인데 얘는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나를 극하면서 나와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목은 어떻게 될까요? 목생화가 되죠. 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인성인데 얘는 임목은 양의 목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아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시면 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 근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재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내가 마이너스 음인데 똑같이 음이다 이러면 음으로 너무 치우쳐졌다. 치우쳐질 편자를 써서 편재라고 하고요. 나와 음양이 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이 궁합이 딱 맞고 바르네 라고 해서 정자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고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제, 내가 극하는 것인데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제의 기본 뜻은 이게 다 이거다라고 이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이것들이 정제의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두루두루 해석을 할 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해석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확장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성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돈은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요즘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현타 왔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현타 라는 말과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 현타 왔다라고 할 때 그게 지금 나 현실이 여러 가지랑 비교했을 때, 사회 기준에 뭐 덜 미친다, 떨어진다, 막 이랬을 때 이제 현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현실은 비슷하게 이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루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무리, 일의 마무리, 그리고 판단, 현실감, 책임 등으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편제의 경우에는 투자성 개념의 돈입니다. 투자성 개념은 뭉칫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훅 하고 들어왔다고 훅 하고 빠져나가는 게 투자성 개념의 돈이죠. 그것이 편제이고요. 그리고 넓은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영역을 쓰기 때문에 역마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성 개념의 돈이고 훅 들어왔다가 와 주머니가 두둑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훅 하고 잃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는 그런 집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걸음걸이부터 많이 달라요. 걸음걸이가 또각또각또각 아니고 성큼성큼성큼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편제를 쓰는 사람인지 정제를 쓰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주의 편제가 지배적인지 정제가 지배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제는 일정한 수입 개념을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월급은 우리 일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월세 수익금도
한 달 사이클만 돌면 꼬박꼬박 내 저금통에 입금이 되잖아요. 저금통이 아니고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한 수입 개념의 돈을 우리는 정제라고 한다. 그리고 정제의 특징은 꼼꼼함, 그리고 내 것에 대한 그런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편제가 있는 사람이랑 정제가 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여자를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그런 태도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제의 아내를 가지고 사주에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잘해주겠죠. 내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함께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사주를 해석하실 때는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 그 이면의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주에 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주기도 하지만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뺏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간섭. 어디 가면 뭐 어디 가냐, 뭐 꼬치꼬치 개묻는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출근하면 매일 집으로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약간 좀 피곤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일간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목이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극목 이렇게 해서 목이 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묘목은 신은 음의 금이죠. 음의 금이기 때문에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재. 그리고 을목도 음양이 음이죠. 그렇죠? 신과 같이 음이기 때문에 편재이고요. 그러면 인목은 여기는 플러스 양의 글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네 해서 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이민년이니까 임수는 또 뭘까요? 금생수, 그러니까 금이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 아니면 상관이다.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음의 글자인데 임수는 양의 글자이다. 그래서 나와 음양이 다르다고 해서 상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입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에 따른 구분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평관, 나와 음양이 다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네 해서 정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은 똑같이 명예, 그리고 나의 브랜드, 간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 학교, 조직, 규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관은 또다시 나뉘는데 평관과 정관으로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 평관은 권력 조직,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권력직은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를 극하는 것, 그것이 평관이고요. 그리고 나를 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평관과는 다르게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듯합니다. 반듯한 대신에 융통성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 차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관은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정관은 그랜저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에 그 남자인데 목에 금목걸이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굉장히 화려하게 옷 입고 막 그런 분들은 보통 사주에 좀 패션 감각이 남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그 반듯한 수트보다는 조금 캐주얼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멋을 부린 사람이다. 이러면 저 사람 사주에는 편관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병일간의 경우에는 관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 극, 화가 되죠. 그러면 수가 나의 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임수는 병화, 나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화이다. 화이고, 두 번째는 양의 화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극하느냐, 극하지 않느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수는 나를 극한다. 그런데 나와 음양이 같다. 그러면 내가 양의 글자인데 얘도 양이기 때문에 너무 양으로 치우쳐졌네? 라고 해서 편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는 음의 글자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아 떨어지네. 정관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내가 양의 글자인데 해수 또한 양의 수라서 편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호랑이인의 인목은 뭘까요? 인성이죠. 이렇게 목생화 이렇게 되니까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죠. 그래서 인성인데 양과 양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입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지는 것. 우리 육친에서는 엄마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인,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편인, 정인, 공통적으로 생각, 학문, 공부, 문서, 그리고 나의 이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 때 그 이상, 그리고 자격증, 인정받는 것, 인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무한정 그 의미를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편인의 경우에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무조건 잘해줌. 이거 바뀌었습니다. 또 이렇게 빠짐없이 실수를 하네. 정인입니다. 아, 참. 이것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요것이 정인이고 요것이 편인입니다. 편인은 제가 그때 육친할 때 말씀드렸는데 편인은 계모라고 했고 정인은 진짜 엄마라고 했습니다. 팥쥐 엄마에게 팥쥐에게 팥쥐 엄마는 정인의 엄마이고요. 콩쥐에게 팥쥐 엄마는 편인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편인이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조심성이 있고 의심이 많고 외로움도 많고 조건부로 잘해줍니다. 우리가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잘해주면 뭔가 음흉한 구석이 있잖아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 사주에 정인만 있다 이러면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요. 그리고 정인이 너무 많다. 거기다가 정관까지 있다. 이러면 조금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성 중에 편인과 정인 요 두 관계가 가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편인은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약간 의심을 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성향이라면 정인은 내 엄마니까 엄마가 내 사주에 있으니까 그냥 믿거라 하고 걱정 없이 천하태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 정인을 볼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지?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인이 편인을 볼 때도 쟤는 걱정이 많아. 골치 아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주에 편인이 많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조심성도 많고 의심의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에 훅 하고 마음을 열기보다는 일단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것처럼 똑똑똑 두들겨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이제 훅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인의 경우에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쁨은 받아요. 예쁨은 받습니다. 그리고 밝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일간나는 무토입니다. 무토는 토이죠. 오행으로 봤을 때는 토이고 음양으로 봤을 때는 양의 토입니다. 그러면 나를 생하는 것은 화이죠. 화생토이기 때문에
오화는 나와 음양이 다른 거죠. 원래는 오화는 네, 네, 음양이 다른 거죠. 그리고 사화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인입니다. 우리가 그 자수하고 오화는 그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원래는 양인데 십성을 할 때는 이 관계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토극수하죠. 내가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재성이죠. 재성인데 내가 플러스인데 양인데 얘도 양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해서 편재라고 하고요. 그러면 목은 목극토하죠. 목극토하기 때문에 나도 양, 얘도 양, 이래서 평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팔자에서 십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을 찾을 때 그 순서, 내가 생각하는 순서, 무조건 찾다 보면 뒤죽박죽이 돼서 뭘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각하시면서 찾으면 됩니다. 자, 내가 을목이에요. 을목이면 일단 오행은 나는 목이다. 그리고 음양은 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양은 나는 음이다. 나는 목인데 음목이다. 그죠? 그리고 그럼 똑같이 목을 찾아야 되겠죠. 사주에 보니까 묘목과 임목이 있네. 그럼 묘목은 음의 목이네. 그리고 임목은 양의 목이네. 그러니까 나하고 비견과 겁재, 나하고 오행이 같기 때문에 비견과 겁재 중에 하나인데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내가 생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목생화이죠. 목생화는 나는 음인데 화는 사화는 우리가 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나를 생해주는 것부터 했네요. 자, 나를 생해주는 것 수생목. 그러니까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입니다. 인성이고 개수의 경우에는 나와 음양이 같아서 편인. 마이너스 음의 기운이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편인. 그리고 임수는 양의 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네. 그리고 사화는 그러니까 인성은 수생목에서 나를 생해 주는 것이고요. 화는 목생화해서 내가 생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생에는 나를 생해 주는 것과 내가 생해 주는 것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생해 주는 것은 식신과 상관인데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 그래서 나는 음목인데 화는 양화, 사화는 양의 화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은 상극, 나를 극하는 것이고 금극목이죠. 금극목이니까 관인데 나는 마이너스인데 음인데 얘는 플러스 양이다. 그래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내가 극하는 것은 목극토해서 토가 재성이죠. 을목에게는 토가 재성입니다. 그런데 진토는 양의 토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표를 하나 그리셔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닥터류 사주연구소 블로그에 요거 연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성의 특성 정리표 요걸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면요. 비겁은 나와 음양이 같고 나와 오행이 같은 것이 비겁이죠. 그래서 나와 음양이 같으면 비견, 다르면 겁재. 그러니까 겁재는 동업 자의로 나누어 주는 것, 겁재는 빼앗기는 것. 그리고 식상에서 식신은 꾸준함에
필품에서 약간 더 확장하면 생필품. 우리 생필품이나 뭐 쌀이나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들이 생필품에 속하죠. 그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함이랑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식신은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끝까지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관은 말솜씨고요. 생필품과 비교했을 때는 기호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커피나 디저트, 과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상관은 꾸미는 것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정제는 깐깐한, 꼼꼼한, 정확한, 소유욕 이런 걸로 대표할 수 있고요. 편제는 인센티브 개념의 돈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넓은 곳을 쓰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기 때문에 역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관성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반듯함, 융통성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평가는 나를 치는 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페라리 얘기하면서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권력 집단, 평관을 가지고 있다. 평관의 직장을 다닌다. 이러면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이다. 권력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정의는 인복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 인자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사주팔자에 사랑받는 인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편의는 외롭고 쓸쓸한 의심, 조심성 이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비급과 식상과 재성, 관성, 인성이 어느 위치에 어떤 모형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명리 공부 왕초보 탈출을 1강부터 9강까지 하였는데요. 1강부터 9강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왕초보에서 왕이라는 글자를 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6친과 10성까지를 하셨으면 내 사주팔자의 구조를 알고 그 구조 위치 자 연주는 국가자리 공간적으로 보면 국가자리, 월주는 사회자리, 일주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그리고 독립된 내 집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이후에는 우리 집 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주는 뭐 뒷마당, 어떤 경우에는 앞마당, 뭐 대문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연주는 혈연관계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조상, 그리고 월주는 내 부모, 형제 자리, 그리고 일주는 나와 나의 배우자 자리, 시주는 나의 자식 자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 6층과 10성만 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사주는 기본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주변에 인복이 많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왕초보에서 왕은 이제 떼버리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명리 공부 초보 탈출해서 1강 천간 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동영상 마무리하고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육친에 대해서 그리고 십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해서 왜 자식은 식신이라고 하지? 왜 여자한테는 자식이 식신인데 남자한테는 관이야? 이게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플러스 동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